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메타 기본 사회문화 강의 홍승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단과 조직을 넘어서 조금 이제 사람 냄새가 더 나는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은 이제 7단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7단원 여러분 단원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회 구조와 일탈행동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또 이해만 잘 해놓으면 뭐 짝꿍을 찾거나 선택지를 교묘한 낚시 빼고는 뭐 크게 걸러내는 지장이 없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쉬울 겁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수능 특강 7단원 내용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같이 수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한테 넉넉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친구들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언제나 항상 밝은 에너지, 기쁜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이거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5가지 짝꿍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던 그거 5개. 처음에 뭐와 뭐로 나뉜다? 큰 걸 보는 거시와 작은 걸 보는 미시. 큰 게 뭐죠? 사회를 보는 거, 개인을 보는 게 미시였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나눠져서 미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거시는 뭐?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해서 거, 미, 기, 갈, 상 요거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배우는 게 이 사회구조인데 이 사회구조를 볼 때 처음에 나오는 게 자,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 혹은 바라보는 관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제 선생님이 그때 기억하시죠? 검정 문제라고 하는 거. 다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럼 뭔 소리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회를 두고 여러분 부등호 아시죠? 부등호를 어디로 칠 거냐?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등호를 어디다 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더 크다? 사회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개인이 더 큰 거야. 이렇게 해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어디로 줄을 타고 있는가,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를 구분하시는 게 이 처음 사회구조 일탈행동을 이해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사회 실제론과 여러분 이거 어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사회 실제론,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수업 아시죠? 항상 뭐부터 하죠? 단어부터 하는 겁니다. 단어부터. 자, 뭐냐면 사회가 실제로 뭐 한다?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사회 실제로는 뜻이 뭐다? 사회라는 것이 실제로 뭐 한다?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뜻이 뭐냐? 사회라는 것이 명목, 즉 뭐밖에 없다. 이름뿐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름뿐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중에서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굴 것 같아요? 그쵸? 존재한다 보는 이 친구가 사회 실제론이 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 부등호 친 거 기억하시죠? 얘는 뭐예요? 여기 개인과 사회가 있다면 어디로 부등호가 가 있는 상황? 이렇게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돼요? 얘는 개인과 사회가 있다면 어디로 부등호가 가 있는 상황? 이렇게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 사실 이거 여러분 깊게 할 필요도 없고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예시를 먼저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팬이. 그래서 사실 모든 구단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또 LG 트윈스라는 팀을 좋아해요. 벌써 막 LG 막 꼴찌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마요, 우니까. 자, 아무튼 LG라는 팀을 좋아하는데 우리 LG가 야구를 몇 년 안 됐어요. 요즘은 좀 잘하는데 원래 되게 암흑기였거든요.
씁쓸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비싼 선수를 한 명을 딱 사오면 LG가 대박 날 거야. 이 이야기 잘 들었죠, 지금? 비싼 선수 한 명을 사오면 LG가 대박 날 거야.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방학동에 축구팀이 있다 칩시다. 선생님 근처에 이제 방학동이 있거든요. 방학동 FC라는 조기 축구팀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 파리에 있는 우리 리오넬 메시가 오는 거야. 방학동 FC에. 그래서 리오넬 메시가 오면 방학동 FC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우리나라 최강 조기 축구회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똑같은 얘기죠. LG 트윈스에 비싼 선수 한 명 사오면 LG가 대박 날 거다. 방학동 FC에 리오넬 메시가 오면 방학동 FC가 우리나라의 전국구 최강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지금 개인이 팀을 바꿔요? 팀이 개인을 바꿔요? 방금 이야기에서. 리오넬 메시가 오면 방학동 FC가 대박 날 거야? 비싼 선수 사오면 LG 트윈스가 야구를 잘할 거야. 자, 개인이 팀을 바꿔요? 팀이 개인을 바꿔요? 그렇죠. 개인이 팀을 바꾸죠. 그럼 무슨 논이야? 얘야. 이해돼요? 왜? 개인이 뭐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사회를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인사들을 고개 숙여서 하고 존댓말 쓰고 국어를 사용하고 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선생님을 바꾼 거예요?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바꾼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죠. 대한민국이 한 개인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뭐가?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무슨 론? 사회 실제론이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해되죠? 이런 뉘앙스예요. 즉 리오넬 메시라는 개인이 방학동 FC를 바꾸느냐? 아니면 역으로 방학동 FC가 더 세잖아, 사회면. 그럼 방학동 FC 안에 리오넬 메시가 오면 조기 축구화 되는 거야. 이해되죠? 선생님 LG 트윈스 야구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비싼 선수가 들어와 LG화 돼. 슬픈 이야기. LG 팬들 선생님 LG까지 안 하시면 LG 진짜 사랑합니다. 화이팅. 자, 아무튼 뉘앙스 알겠죠? 그럼 개념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이거야. 그럼 사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택지 용어를 선생님 쓸게요. 정의가 이래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아까 얘기한 실제로 뭐 한다? 존재. 그래서 무슨 론? 실제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다. 그럼 명목론은 뭐냐면 사회는 개인들의 합에 불과하다. 여러분 지금 요거랑 선택지가 지금 충돌하죠. 저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위에다 쓸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A국이 있는데 A국에 소문자 A, B, C, D, E라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 5명인 아주 단란한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A라는 건 뭐죠 지금? A라는 건 사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 요 각각의 애들은 뭡니까? 개인이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등호를 해놓고 A라고 써놨어. 이해됐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대문자 A 나라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믿어볼게요. 센스. 이거 사회 실제론이에요? 명목론이에요? 사회 실제론 명목론? 이거는 명목론을 나타내는 도식입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 여기서 개인을 다 지워볼게요. 개인을 다 지우면 A라는 게 남아 안 남아? 빵이잖아. 즉 개인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 A도 없어진다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소리예요. 갑자기 문과인데 이렇게 쓰니까 짜증나죠. 뭔 소리인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5천만 명 지금 5천만 명 넘죠? 5,500인가? 아무튼
5천만 명의 국민이 있다 쳐봅시다. 그 5천만 명이 사라져. 다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다시 5천만 국민이 없어져. 그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론? 그렇죠. 사회 명목론이 돼요. 반대로 국민이 모두 사라져도 대한민국은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론? 실제론. 근데 여러분 궁금증 하나 생기죠. 아니 국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남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지금 없는 나라 얘기해보자. 소련 아시죠 여러분? 소련은 지금 우리 지구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련의 역사 남았어 안 남았어? 소련의 역사 남아있고 어느 정도 문화가 뭐 러시아나 이런 데 남아있겠죠. 그쵸? 그럼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 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보면 또 소련이라는 나라가 뭐해? 존재하죠. 뭐가 다 사라졌는데 국민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 소련이라는 사회단체는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 이런 걸 강조하면 무슨? 실제론. 에이 뭔 소리냐 국민 없으니까 지금 소련이 없어졌잖아 라고 하는 건 뭐? 명목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런 예시로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해놓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기본에서 뉘앙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걸 물어보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혹은 실제로 명목론을 물어보면 뭐랑 뭐 꺼내놓고 개인과 사회를 꺼내놓고 어디에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개인이 뭘 바꿔? 사회를 바꿔. 그럼 무슨 론? 개인이 세구나. 명목론. 이렇게 가면 돼요. 아니다. 사회가 개인을 바꿔. 그럼 뭐다? 사회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개인의 외부에서 실제로 힘을 주고 있구나 하면 무슨 론? 사회 실제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능한 학생, 유능한 선생님이 와서 학교 문화를 바꿔. 그 무슨 론? 명목론이야. 오케이? 그런데 반대로 조금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왔어. 근데 학교 문화에 의해서 얘가 바뀌어. 잘하는 애로 바뀌어. 그럼 누가 누굴 바뀌어? 학교가 학생을 바꾸면 실제론. 학생이 학교를 바꾸면 명목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 줄타기만 잘하시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단원 중에 반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겁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짝꿍 두 가지가 누군데? 사회 실제론이랑 사회 명목론인데 걔네는 뭐와 뭐를 세워놓고 개인과 사회를 세워놓고 어느 쪽이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눠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원래 끊고 가려다가 그냥 일탈이론까지 같이 해버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길다 싶으시면 끊어서 공부하십시오. 자, 일탈이론 바로 가는데요. 일탈이론도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 여러분, 일탈 이론이면 뭘 알아야겠어요? 일탈을 알아야 되는데 일탈이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진짜 기가 막힌 대답 많이 들어봤는데 일탈했더니 보통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뭐 평소랑 다른 거예요. 뭐 잘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선생님이 가장 들었던 그럴싸한 오답은 뭐냐면 일탈이 뭐니 했더니 일상 탈출이에요 이러더라고. 맞잖아. 일상을 탈출하는 거죠. 맞아. 그럼 일탈의 뜻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지위와 역할 기억합니까? 그죠? 사회가 나한테 기대하는 뭔가 행동이 있죠. 그걸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일탈이에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노래를 해. 막 춤을 춰. 뭐야? 정신 나간 거죠. 일탈이야. 반대로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 막 수업하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미친 거죠. 그럼 이게 다 일탈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뭐냐? 그 일탈이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일탈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탈 엄청 많이 일어나지. 뉴스만 틀어보십시오. 다 일탈이잖아. 그죠? 뭐 특이한 일 엄청 많잖아요. 뭐 작게는 뭐 누가 뭘 훔치거나 작지가 않지만 그런 거 일어나고 크게는 뭐 누구 죽인다거나 뭐 이런 거요. 우리가 평범한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뭐냐면 그게 왜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걸 배우는 게 일탈이론입니다. 오케이? 다시 일탈이라는 게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탈 현상이 왜 일어나? 라는 거를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게 무슨 이론? 일탈이론인데 요거는요 여러분 크게는 4가지 작게는 5가지로 봐야 되는데 선생님 좀 적어 볼게요. 첫 번째는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갈등 이론, 그 다음 낙인 이론, 마지막
차별적 교제 이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이름이 짝짝 붙을 거예요. 앞 글자만 따면 아갈락차예요. 왠지 짝짝 붙는 이름, 아갈락차. 그래서 일탈이론 하면 짝꿍 4가지를 딱 꺼내는 거야. 5가지긴 하지만 딱 꺼내고 뭐로 꺼내는다? 아갈락차.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5가지가 왔냐면 선생님이 이 아노미는 누구의 아노미랑 귀르켐의 아노미랑 아직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꺼내놨을 때 아갈락차 꺼내놓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예전에 자료 수집 방법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각 이론의 특징과 뭐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파트니까 암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아노미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미 이론. 아갈락차의 선두주자 아노미 이론. 여러분 그 아노미라는 뜻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노미의 뜻을 아시면은 여러분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아노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뭐라고? 아노미는 뭔가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 혼돈 막 이런 거거든. 카오스 막 이런 건데 아노미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뭔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아노미는 뜻이 뭐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무언가가 없는 거,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 일탈 이론이라는 건 일탈이 왜 일어나는지 일탈의 원인을 보는 건데 아노미 이론은 뭘 얘기하는 거? 뭔가가 없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구? 귀르켐부터 합시다. 귀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뭔가가 없어져. 뭘까요? 뭐가 없을까?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하니까 뭐가 없어지냐? 자, 이거 빨간색이죠?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상태가 일어나? 무규범 상태가 생겨요. 여러분, 무규범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규범을 뭐 되게 딱딱하게 바꾸면 법이죠, 법. 그죠? 투박하게 바꾸면. 그러니까 법이 없다 이거예요. 무규범 상태가 일어나. 그러면은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일탈이 일어난다. 다시 사회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법이 없어져서 일탈이 일어난대. 이렇게까지만 하면 잘 이해 안 되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지났지만 그 스마트폰이 처음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사회할 때 군대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이란 개념 자체가 막 되게 생소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때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스마트폰 앱 개발자인데 앱을 개발했어. 세상에 없던 기술이야. 근데 그 앱에서 기술을 잘 조작을 해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계좌 중에서 무작위로 아무 계좌나 골라서 거기서 20억씩 빼올 수 있어. 버튼 한 방에. 빵 누르면 20억. 와우.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야?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 생각하겠죠. 20억에 한번 인생 한번 태워봐.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제가 깔려있죠. 새로운 기술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기술이 새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제한하는 뭐가 없을까? 법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기를 쳤는데 어플리케이션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안 받네? 이해돼요?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온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겠니? 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니? 당연하니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 뒤를 쫓아가는 게 뭐예요? 법이죠. 다시 얘기하면 기술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잖아. 국회 들어가서 통과해야 돼 뭐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범죄가 가능해? 완전 범죄가 가능한 거야. 알아도 못 잡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이거 해도 뭐 아무 처벌을 안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지. 이거 누르면 이거 잘못된 행동인 건 아는데 이거 어차피 눌러봤자 나 벌 안 받는데? 에이 몰라 20억 이렇게 눌러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가 일어나? 일탈이 일어난 거잖아. 자 그럼 이거의 원인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20억을 버튼 누르면 20억이 들어오는데 잡히면 사형이야. 오케이?
이해돼? 그 법이 다 잘 갖춰져 있어서 누르면 걸려. 그럼 이거 쉽게 누를까? 못 누른다고. 아, 제 인생 25개 태우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닌 이상 못 누른다고. 그럼 봐봐.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버튼인데, 법이 있을 땐 못 누르고, 법이 없을 땐 누를 수 있잖아. 그럼 뭐가 원인이다 이거예요. 규범이 없으니까 일탈이 일어나는구만. 그게 누구의? 디르켐의 아노미인 거야. 자, 무언가가 없는 거지. 디르켐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뭐가 없는 거? 법이 없다. 규범이 없어서 일어난다. 예요. 어렵지 않죠?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머튼의 아노미인데, 머튼의 아노미는 뭐가 없냐? 자, 요것도 중요하죠. 얘는 목표가 있어요, 사람이. 여기 사실 문화적 목표라고 써주면 더 정확합니다. 목표가 있는데 뭐가 없어. 그 목표를 실현할 수단이 없어요. 이해돼? 목표가 있는데 뭐가 없다고? 수단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네 학원 옆에 이제 되게 좋은 학교가 있어요. 이제 호랑이 대학교가 있어요. 고려대가 있어요. 고려대가 있는데, 고려대 되게 좋은 학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수험생인데, 근데 고려대를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고려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선생님 성적으로는 고려대를 못 가요. 고려대가 아니면 고구려대 막 이렇게 가야 돼. 고구려대가 있을 수 있어. 조심. 그래서 아무튼 고려대를 가야 되는데 난 고려대를 못 가고 구려대 막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 내 목표는 어딘데? 고려대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학원 다니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네? 내가 오늘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네? 내 동생이 막 있네? 아프신 부모님, 할머니가 막 계시네? 나 일을 해야 되네? 나 어디 가고 싶은데? 고려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고려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즉 고려대라는 목표가 있는데 나한테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난 너무 고려대 가고 싶은 나머지 어디로 가? 교무실에 가서 시험지를 훔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시험지를 훔치는 행동 뭡니까? 명백한 범죄이자 일탈이죠. 그죠? 일탈을 일어났죠. 선생님이 지금 일탈을 저질렀잖아. 그럼 내가 그 일탈을 왜 저질렀는지 생각해보자 이거야. 고려대라는 목표가 있는데 고려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수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지른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만약에 시간이 여유롭고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뭐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교육들 다 받아서 차근차근히 밟을 수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시험지를 훔쳤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튼이. 다시 얘기하면 방금 일탈을 저지른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뭐가 주어졌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주어졌으면 얘는 뭐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일탈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게 누구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얘는 뭐가 없는 거? 수단이 결핍되어 있는 거야. 뭐가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결은 해결 방법은 장난이지. 이게 발생 원인이잖아요, 여러분. 뭐의 발생 원인? 일탈의 발생 원인이면 해결은 개쉬워. 자, 얘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겠어? 무규범 때문에 일어났다며. 그럼 빨리 뭐를 해야 돼? 규범을 만들죠?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서 규범의 무슨 력? 통제력을 빠르게 뭐 한다? 회복시켜라. 이게 해결이에요. 규범을 빨리 만들어라. 규범을 통제력을 회복시켜라. 이거예요. 당연하지. 법이 없어서 일어났는데 그럼 뭐를 만들어? 법을 만들어. 이거 장난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없어? 수단이 없지. 그럼 뭐를 만들어라? 수단을 뭐 해라? 문화적 목표를 실현할 수단을 제공하세요가 뭐예요? 그게 대책이에요. 뭐 저거 원인이 중요한 거지 해결 방법은 장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지금 이상하게 외우는 거 알죠? 자, 디르켐은 뭐가 없어? 법이 없죠? 왜냐면 법은 항상 급격한 사회 변동의 디르켐. 오케이? 다시 법은 사회 변동은 앞서지 못하고 사회 변동의 디르켐. 오케이? 그래서 디르켐은 뒤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규범이 사회 변동을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무슨 디르켐의 아노미. 오케이?
자기 전에 생각나면 웃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트는 어떻게 외우냐? 머트는 내가 뭐가 있어?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뭐를 못하네? 그래서 머트,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웃어. 자, 수단이 없어서 뭐를 할 수 없는 게 누구야, 놈이? 머튼의 아놈이에요. 그래서 뒤로 키면 규범이 없는 상태, 얘는 뭐가 없는 상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되고, 당연히 공통점은 결핍된 게 있는 거고, 차이점은 그 결핍된 게 무엇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갈락체의 아놈이 끝났어. 아놈이 끝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갈등 이론이죠, 여러분. 자, 이거는 이름부터가 뭐랑 똑같아? 갈등론이랑 똑같죠, 그죠? 감사합니다. 갈등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갈등론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론 여러분 기억나죠? 갈등론은 세상을 어떻게 본다 그랬어? 세상을 이미 썩어빠진 세상. 그죠? 계급 간이 나뉘어져서 그 지배계급이 피지배를 억압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이거였잖아. 기억하죠? 그거예요. 그럼 갈등 이론에서 여러분 일탈이 뭐냐면 뭐 시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왜 일어나냐고. 왜? 그치? 얘는 계급 혹은 사회 구조 간 뭐가 원인이야? 불평등이 원인인 거예요. 불평등이 원인인 거야, 불평등. 계급 간 갈등. 그죠?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지배와 피지배가 나눠져 있으니까 피지배가 지배한테 막 대들고 지배는 억압하고 이게 일어나는 게 뭐야? 갈등 이론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시험에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일탈 있잖아요, 여러분. 일탈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묵어있다가 터지는 걸까요? 그렇죠. 일시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탈을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일탈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선택지예요, 여러분. 갈등론과 똑같습니다. 그 사회 구조가 계급이 지배와 피지배로 나누는 게 뭐 오늘의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몇백 년 무거운 그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오다 일탈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탈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해결책도 쉽습니다. 해결책은 뭐다? 당연히 뭐를?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뭐 해야 돼요? 개선해야겠죠. 평등하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거 무슨 논이야? 똑같아. 갈등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갈등론에서는 뭐가 문제야? 계급 간의 불평등이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갈등론에서는 선생님 갈등이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갈등론에서? 갈등이 좋은 거라고 했죠? 왜? 사회구조 바꾸려면 갈등을 일으켜야 되니까. 오케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갈등 이론은 사실 있지만 누구랑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된다? 갈등론과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2개 남았어요. 자, 다음 제일 잘 나오는 무슨 이론? 낙인 이론.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 여러분, 낙인 이론이 제일 중요해요. 많이 나오고 또 재밌고. 자, 낙인 이론을 알기 위해서 낙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임재범 씨의 노래도 있고, 낙인은 뭐냐면 도장이죠. 도장인데 그냥 도장이 아니라 예전에 그 노예들한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낙인이 찍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마나 뭐 손이나 이런 낙인이 찍히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학원이 있는 종암동에서 노비로 낙인이 찍혔어. 그래서 손에 낙인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종암동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 주인 눈 몰래 탈출한 거야.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옆에 있는 방학동, 아까 있었던 방학동에 갔어요. 방학동에서 양반인 척 하려고 해. 근데 내 이마와 손에 뭐가 있어? 낙인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도 100% 내가 뭐라는 거 아는 거야. 너 노비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낙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다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낙인 이론은 선생님이 그 낙인 이론이 일어나는 배경을 그냥 설명해버리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수업을 해보니까.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예시는 저죠? 그쵸? 저를 한번 팔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순기가 있어요. 얘 고딩임. 믿어주세요, 여러분. 고딩 홍순기가 있는데, 순기가 어느 날 학교를 잘 다니다가
학교 잘 다니다가 아침에 고구마랑 우유랑 계란을 팍 엄청 먹었네, 갑자기. 필이 와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먹었어.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실수로 방구를 낀 거야. 이해됨? 선생님이 실수로, 방구라고 좀 쓰긴 그런데, 가스를 탁 이렇게 내보냈어요. 다 죽겠지, 그지? 심지어 딱 이렇게 수업하시다 선생님이 딱 중간에 끊기는 그 조용한 타이밍에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수업 시간에 일단은 가스를 분출하는 게 뭐죠? 일탈이에요, 여러분. 저렴하다고 넘기지 말고 잘 들어. 이래야 기억이 난단 말이야. 자, 이건 뭐예요? 일탈인데, 오케이? 가스 분출했잖아. 일탈이 일어난 거야. 나도 당황하고 친구들도 당황했어. 일단 친구들이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후에 선생님에게 이렇게 그죠? 야, 순기 뭐다? 순기는 뭐다? 심지어 노란색을 썼네? 들어오는데? 순기는 뭐다? 앞으로 순기의 별명은 뭐로 하자? 뿡뿡이로 하자. 그래서 내 별명을 뿡뿡이로 해놓은 거예요. 방귀대장. 그래서 애들이 날 보면 뿡뿡이 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됨? 그럼 내가 얘기한단 말이야. 야, 나 방구 끼지 않는다고. 나 그거 실수 한 번 한 거잖아. 니넨 방구 안 끼냐? 막 이랬어. 그냥 애들이 그런 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뭐야? 야, 너 뿡뿡이잖아. 너 맨날 방구 끼지? 막 수업 선생님 가만히 있는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순기 선생님 지금 방구 끼는 것 같아요. 표정이 방구 끼는 표정이에요. 뭐 이래. 선생님은 그 이후에 방구를 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 날 뭐라고 불러? 뿡뿡아! 라고 불러요. 방구쟁이. 너 지금 방구 끼고 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 뭐 찍혔어? 뿡뿡이라는 뭐가 찍혔어? 낙인이 찍혀버린 거야. 난 방구쟁이란 낙인이 찍힌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심지어 학교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방구를 끼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나의 이미지는 뭐야? 뿡뿡이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시부래. 내가 어차피 방구를 끼든 안 끼든 간에 난 뭔데? 뿡뿡인데. 에이씨, 그럼 못하러 내가 참아. 그래, 니네 기대에 부응해주겠어. 자, 오늘부터 나는 뿡뿡이다 하고 나는 맨날 뭐해? 가스를 분출해요. 발표하기도 전에 뿡! 다 얘기해. 뿡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나 뿡뿡이다 새끼들아. 뿡! 하고 가요, 막. 진짜 방구쟁이가 된 거야. 자, 그럼 선생님 또 뭐를 저질러요? 일탈을 저질렀죠? 이해됐어요? 이게 낙인 이론이거든? 잘 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일탈이 2번 나오죠? 그죠? 일탈이 2번 나오는데, 얘가 처음 일어났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고? 1차적 일탈이라 부르고, 얘는 2번째로 나왔죠? 그 얘가 뭐라고 그래? 2차적 일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센스 있으니까 맞춰봐. 낙인 이론에서는 1차적 일탈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2차적 일탈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낙인 이론에선 1차적 일탈이 중요할까요? 2차적 일탈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몇 차적? 2차적 일탈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얘 이름이 낙인 이론인데 이 낙인이 뭐의 원인이 돼? 이거의 원인이 되잖아. 간단한 예로 선생님이 그날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로 일탈을 한번 저질렀는데 애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시 실수하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정상적인 학생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 1차적 일탈을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내가 그들의 낙인에 의해서 그래 씨 난 방구쟁이라고 진짜 방구쟁이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2차적 일탈에 뭐가 됩니까? 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2차적 일탈의 원인으로서의 낙인에 주목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홍순기라는 개인을 진짜 일탈자로 만든 거는 뭐다? 낙인이다. 일탈 이론의 원인이라고 했었죠. 이 1차적 일탈은 실수니까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거는 확실히 원인이 있다 이거야. 얘가 일탈자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낙인에 있다. 그래서 무슨 이론이다? 낙인 이론이다. 오케이? 자, 요걸 이제 시험용 용어로 바꾸면 이건 발표 3만 개입니다, 여러분. 선택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볼게요. 일탈하는 사람이죠. 일탈자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고 뭐에 의해서? 낙인에 의해 일탈자가 발생. 개념으로 쓰니까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게요. 아까 아노미 생각해봐. 아노미 이론에서 일탈은 기준이 뭘까요? 법이야, 법. 법을 어긴 거잖아. 아니면 뭔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어겨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객관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일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얘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이 가스를 분출하는 게 일탈이잖아. 그건 우리나라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수업 시간에 가스를 분출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일탈이라는 행동을 했어. 일탈이야? 아니죠? 그쵸? 그리고 아까 선생님네 반 친구들은 나에게 뿡뿡이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다른 반에선 나를 안 찍을 수 있잖아. 내가 똑같이 방구를 꼈는데 다른 반 그냥 넘어갔어.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 낙인을 찍는 거는 객관적이 아니라는 소리야. 주관적이라는 거야.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낙인을 찍는 건 그 낙인을 찍은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이건 객관적이지 않고 사람들에 달려있으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일탈자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나오면 그냥 무슨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뭐다? 낙인 이론이구만 하면 돼요. 선생님 얘기했지만 발생 원인이 뭐야? 낙인 찍는 거지. 그죠? 해결은 뭐야? 뭘 함부로 찍지 않는다? 낙인을 함부로 찍지 않는다. 이게 답이야. 그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각 이론의 원인을 잘 보고 특히 얘는 일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고 낙인을 찍는 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몇 차적 일탈에 주목한다?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에 주목한다 라는 이런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낙인 이론 가장 재밌고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무슨적 이론? 차별적 교재 이론이에요. 여기 차별적 교재 이론은요, 차별적 교재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 교재가 뭔지 알죠? 여러분 쓰는 교재 아니고, 교재는 이렇게 사귀는 거잖아. 차별적 교재라는 건 뭐냐면은, 차별해서 사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랑 만난다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일탈이 일어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또 나야. 선생님이, 또, 뭔가 아이스크림을 훔쳤어. 왜 이렇게 오늘 일탈자가 되지? 아이스크림을 훔쳤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훔쳐가지고 선생님이 감옥에 갔어요. 지금 나 약간 고딩 빙의했나봐. 나 소년원 갔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소년원 보내주라. 고등학교 할게. 소년원에 갔어. 아이스크림 훔쳐가지고. 소년원에 가면 이제 아무래도 교도소 갔다고 할 걸 그랬다.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이게 출소를 하니까 진짜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전문, 찐 도둑이 돼버리네? 이해됐어요? 찐 도둑이 된 거야. 그럼 뭐냐면, 선생님이 이 일탈자가 되는데, 누구랑 놀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차별적으로 뭐해서, 교제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차별적 교제 이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요걸 이제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일탈은, 차별적 교제에서 일탈은 타인과의 무슨 작용에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타인과의 상호작용 하는 순간 무슨 논이 딱 떠오르지? 유사해요. 똑같진 않고 우리 상상론 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랑 비슷합니다. 개개인이 교류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되려면 즉 어떤 집단이랑 일탈을 발생시키는 집단이랑 뭐 하니까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일탈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해결책은 뭐겠어? 일탈 집단 해결책이야.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뭐하고? 차단하고 뭐와?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늘리거나 교류를 하게 하면 다시 정상인으로 바뀐다. 요거죠. 이해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적 교재 이론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죠? 뭐예요? 까마귀 검정색이 있는 곳에 하얀새가 가면 얘도 어떻게 된다? 때가 탄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잘 사귀어라. 좋은 애들이랑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뭐에서 비롯되는 거? 차별적 교재 이론에서 비롯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아갈락자 다 배웠어. 자, 개별적인 특징 다 배웠죠? 그럼 뭐 해야 돼?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야겠죠? 이거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요.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기본이니까. 아노미와 갈등을 묶고 낙인과 차별적 교재 이론을 따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이 뭘까? 잘 생각해봐. 멈춰놓고 생각해도 돼. 맞췄으면 대박이다. 아노미랑 갈등 이론의 일탈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면 사회에 있어요. 잘 생각해봐. 뒤를 캐면 아노미, 뒤를 못 캐지. 뭐가? 법이 못 쫓아가자. 법 누가 만들어? 사회가 만들죠. 그럼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국가의 원인이 있는 거야. 법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규범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으니까. 해결도 누가 해? 규범의 통제력을 복구시키는 거 누가 해? 사회가 하죠? 그죠? 이해됐어? 자, 머튼의 아노미 생각해보세요. 머튼은 뭐야? 수단이 없어서 뭐를 못한다 그랬었죠? 그럼 수단 누가 만들어주냐고? 사회에서 만들어준 거라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개인에게 수단을 제공하는 게 누구야? 사회죠. 원인도 사회에 있고 해결 방법도 사회에 있으니까 뭐야? 거시적 관점이 있죠? 갈등 이론은 할 필요도 없잖아. 무슨 논이니까? 갈등 이론이니까. 거시야, 거시. 이해됐죠? 그럼 아노미랑 갈등 이론은 사실 투박하긴 하지만 아까 사회 실제론이랑 명목론을 연결시키면 어디에 가까운 거야? 사회가 세니까 사회 실제론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릿? 자, 그러면 이쪽 낙인과 차별적 교재 이론은 어디로 가냐? 미시로 가요. 왜냐면 낙인 이론에서 일탈자를 만들고 일탈자를 일탈자로 만들고 일탈이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낙인을 찍는 손가락질 하는 누구야? 개인들이잖아. 그죠? 개인들이고 차별적 교재 이론도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일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노미, 갈등, 그 다음에 낙인, 차별적 교재 이론을 이렇게 딱 떼서 할 수 있고 얘네 각각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낙인 이론이랑 차별적 교재 이론도 굉장히 많이 비교시킵니다. 각각을 잘 구분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오늘 그 7단원을 반 자르려다가 두 가지 개념 한꺼번에 해서 시간이 좀 오버됐을 텐데 여러분 이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쪼개서 봐도 되니까 꼭 나눠서 보시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회실종, 사회명목론 방학동 FC를 리오넬 메시가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뭐야? 사회명목론. 아니다. 방학동 FC가 세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가 와도 방학동 FC 실력은 그대로고 오히려 리오넬 메시가 방학동화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사회 실제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탈이론은 앞글자 따서 아갈락자 외운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복습 많이 하시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문제도 이제 슬슬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바뀌어요. 느낌이. 왜냐면 문화 파트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사회 파트거든요. 사회 문화잖아. 사회 파트에서 문화 파트로 가기 때문에 또 새로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상큼할 거예요. 아시겠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시고 자, 선생님이 이제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수업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친구들과 또한 저 이렇게 열심히 잃지 않고 공부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정말 봄과 또 시험 이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마음 잘 잡고 또한 그들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준비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 길더라도 복습하시고 앞에 있는 개념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